네, 두 번째 큐브는 언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고 최수천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규봉 감독과 여자 선배 선수에게 영구 제명 조치가 결국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위 최고 수준인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 가해자 3사람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를 아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죄 마음도 없고 폭행, 폭언 당했다.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22살의 어린 친구가 불신 자살했어요. 예, 참 보시면서 뭐 비슷한 그런 유사한 감정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제 국회에서 가해 사실을 부인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나보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일찍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녹취도 공개가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 전면 부인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들거든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그 어떤 배경에 뭐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지금 여기 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팀 닥터랑 물론 닥터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무도 아닌 그분이죠. 예. 그분 그 안모 씨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행방이 모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오지 않았죠. 예.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왔지 않았나 저도 그 생각이 생각했습니다.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될 만한 내용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모른다. 계속 모르세요. 근데 모르쇠로 한다고 해서 지금 덮여지는 문제입니까, 이게? 저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겁니다. 저기서 저렇게 진술해서 만약에 저기서 인정하면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면 저분들이 저렇게 아무리 저기서 부인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니 법원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당국이 저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그걸 다 받아줍니까? 누구든지 피의자죠. 피의자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부인하지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렇다고 처벌 안 합니까? 예. 이 명백한 녹취록도 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데 예. 저렇게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저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예. 저 자리에서 차라리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반성한다고 얘기했으면 예. 개정의 정의라도 있잖아요. 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이런 처벌을 피해보겠다고 하는 아주 얄팍한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의 태도 자체는 소실 안모 씨라고 하는 이 팀 닥터로 불렸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본인들은 관리 책임만 있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아주 그냥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얄팍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영구 제명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어젯밤에 7시간의 긴 회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 짚어보면서 제명하면 뭐하냐 이제 와서 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효영 목사님? 저는 사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 영구 제명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특히 지금 영구 제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어떤 징계 처분이거든요, 이것은. 예. 그러면은 이런 징계 절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기도 전에 먼저 저렇게 징계를 하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고 예.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 감독과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 예. 오히려 더 급했던 건 뭐냐. 제가 그 고인의 아버지가 그 뭐 언론과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 예. 지금 고인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고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지금 그 감독과 그 가해자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제 뭐 형사 고소도 하고 민원도 넣고 진정도 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도
보면은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은 감독이랑 선수들을 끊임없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예, 때문에 지금 고인이 운동도 그만두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 뒤늦게 그 영구 제명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체육계에서 어떤 뭐 가혹행위나 이런 폭행들이 있었다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예.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일단. 그 업무 배제가 지금처럼 영구 제명하라는 게 아니라 예. 임시 조치죠 일종의.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괜히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내가 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어떤 그런 진정이나 법적인 대응이 나오면 예. 바로 그 즉시 그 관련자들 피증계 혐의자에 대해서 업무에서 배제하고 예. 피해자와 현장에서 만나지 않게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말씀과 뭐 유사한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속팀 옮기기 전에 이게 이제 보도로 확인된 내용인데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은 최 선수가 소속팀 옮기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철인 3종 팀 숙소 근처에 거주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새롭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만으로도 보면 얼마나 이 최 선수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계 폭력 사태 해결하라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였거든요. 근데 이 권고안을 반년 넘게 묵혀놨다가 이걸 다시 상정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 내용도 짚어볼 건데, 근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조승범 교수님? 이례적인 일이죠. 이걸 묵혀놨다가 다시 상정을 하다니요. 그럼 그때는 왜 처리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육계 폭력 문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질적으로 이렇게 체육계 폭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건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도 이걸 정말 심각하게 봤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예. 그때 처리를 했었어야죠. 반년 동안이나 묵혀놓다가 이제 와서 재상정하고 이건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 왜 그때는 처리를 안 했는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걸 부랴부랴 다시 재상정을 해서 한다고요? 이게 절차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요. 왜 6개월이나 기간 동안 이걸 처리 안 하고 묵혀놨는지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난 잘 아시는 얼마 전에도 심석희 선수 관련해서도 네.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쇼트트랙 선수들 폭행 또 성추행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발생하니 이게 과연 그럼 그동안 뭘 했느냐 대체 문화체육관광부나 체육계나 체육회나 이 사람들은 과연 뭘 했으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인권위가 이런 문제도 빨리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처벌도 강하게 할 수 있고 예. 또 체육계도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조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인권위도 깊이 느끼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곳곳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 있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감시와 이런 것들이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조차도 문제가 있었다. 가장 첫걸음이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용 변호사님? 네, 저도 이 부분이 진짜 안타까웠던 게 예. 이제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실제로 형사 고소 사건에 입회를 할 기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수사관과 민원 그 이제 고소인 예. 또는 피해자가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 하면 이제 고소인이 실제로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때는 본인의 피해가 막심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절차로 나아갈 때까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도 고소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정말로 그 수사기관 외에는 어떤 도움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두 양측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고소인의 말은 그런데 아니 또 피해자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팩트 체크를 한다라는 것이 예.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 내 말을 안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왜 수사관님은 내 말도 안 믿어주고 자꾸 오히려 피해자 편을 드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 이 사건도 보면 그 유족 측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이런 폭행 사건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사관이 이야기했다라는 어떤 이제 얘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 뭐 벌금 한 2, 30만 원 정도 될 사건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온 선수에게 고소 안 할 거면 뭐 말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감찰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지만 예.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진정인에게 어떤 2차 가해를 하지 않게끔 예. 수사관이나 어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부분은 진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지금 수사 과정에서 녹화나 녹음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제 영상 녹화 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고 예.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녹음기를 켜면 녹음을 못 하게 해요. 저는 이거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미법 국가 같은 경우는 예, 예. 아예 진술을 진술하러 온 사람의 진술을 다 녹화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법정에서 재생 청취하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수사 절차를 바꿔야지 예. 이러한 논란이나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여다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정말 안타까운 주제도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